기본 개념하고요. 차함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방정식의 활용.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잠깐만 요 얘기를 해봅시다. 혹시 어떠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이거는 뭐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질문 하나 합니다.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하고요.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제나 부호가 반대예요. 그냥 대칭적 성향에 의해서 사실 직관적으로도 너무 당연하게 보이죠. 얘를 미분해봐서 알파를 넣어보고 얘를 미분해봐서 베타를 넣어보면 부호가 딱 반대인 식이 나와요. 이게 사실 뭐 너무 당연해서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요걸 하나 더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볼게요. 그러면 y는 얘하고 얘하고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요.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얘가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베타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됐죠? 특별히 어렵진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죠. 식 어떻게 써야 되나요? fx는 gx라는 얘의 해가 알파와 베타니까 이 말은 fx 빼기 gx는 0이라는 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라는 거고, 그쵸? 우리는 얘를 뭐 a의 x제곱 더하기 b 빼기 mx 이렇게 쓰기는 할 테지만 얘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기는 할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됐죠? 우리는 이 부분을 hx라고 잡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요? 이 hx를 차함수라는 말을 써요. 그냥 두 개의 차를 가지고 만들어낸 함수거든. 이 두 식의 차를 가지고 만들어낸 함수를 여기다가 겹쳐서 그려보면 얘가 모양이 어디, 이게 뭐 x축하고 어디 위에 떠있던 여기 어딘가 뭐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있을 수도 있죠. 별로 관심은 없어요. x축이 있다면 이 hx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해결됐습니까? 자, 우리는 얘의 미분계수와 얘의 미분계수는 뭐라고요? 부호가 반대라고 했어요. 그쵸? 지금 우리가 뭐 외울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관심 있는 애는 그러면 얘의 미분계수와 얘의 미분계수는 어떨까요? 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얘와 얘를 한번 써볼까요? 좀 짜증이 나지만 뭐 이게 2차니까 할만해요. h'x는 2ax 더하기 b 빼기 m 됐죠? 그 다음에 얘를 h'알파라고 놓으면 2a 알파 더하기 b 빼기 m 그냥 이렇게 쓸게요. h' 베타라고 놓으면 2a 베타 더하기 b 빼기 m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얘의 해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m 빼기 b 그냥 부호 순서 바꿔버렸습니다.
알파 베타는 A분의 에이 이거 최고 참계수 1로 할 걸. 괜히 지저분하게 했네. 어쨌든 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예요. 자, 첫 번째로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랑 얘랑은 0이에요. 0. 그쵸? 정리해 볼게요. 2a 알파 더하기 b 빼기 m 더하기 2a 베타 더하기 b 빼기 m은 2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2b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고 얘가 a분의 m 빼기 b예요. 그러니 얘가 2a의 a분의 m 빼기 b니까 얘 날리면 2m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2b가 얘랑 지워져서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인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2ax 더하기 b거든? 그러면 이 주황색으로 쓰자. f 프라임 알파는 2a 알파 더하기 b 맞죠? f 프라임 베타는 2a 베타 더하기 b 됐어요? 얘랑 얘랑을 더해 볼게요. 2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b 얘가 이게 a분의 m 빼기 b잖아요. 그러면 2am 빼기 미안해 a 지워지는데 2m 빼기 2b 더하기 2b 해서 2m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얘가 하고 싶은 말. 참고로 이 m은 저 직선의 기울기예요. 저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저 얘기를 내가 저걸 지워버렸구나. 아이 멍청이 잘못 생각했다. 에이 아까 아니다 H 프라임 알파가 있지. H 프라임 알파가 있고 H 프라임 베타가 있지. 쟤랑 더하면 0이고 저기에다가 m을 더한 게 얘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네. 보세요. 얘의 기울기는요. 얘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지금. 얘의 기울기에다가 m을 더한 거네.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잠깐만 더한 게 맞지? 얘도요. 얘의 기울기에다가 m을 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지금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나 사실은 형태가 똑같거든. 이 휘어지는 정도도 똑같은 이차함수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1차를 뺐다고 해서 이 식 자체가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얘랑은 기울기가 0이죠. 근데 여기 얘랑 y는 0이랑 만나는 게 아니라 얘 직선이랑 만나게 하면 여기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만큼이 더해진 거야. 그리고 얘도 여기에서 얘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설명이 애매한데 이게 듣고 나면 이해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차함수를 그냥 하나 그려요. 요 기울기를 이걸 m이라고 또 쓰면 헷갈리니까 요 기울기가 P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P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3이네를 갖다 붙여요. 됐어요? 이게 기울기가 3인 거예요. 그러면 요 기울기는 얼마냐면 P 더하기 3이에요.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P 더하기 3이 돼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H 프라임 베타 여기서의 기울기가 얘였잖아요. 그런데 얘랑 기울기가 M이네를 해서 만나는 점의 요 기울기가 얘잖아 지금. 아 베타니까 얘죠. 여기에서 일로 건너온 상황을 해석하세요. 플러스 M만큼 됐다니까요. 여기에서 요로 흘러온 상황을 해석해 보세요. 플러스 M만큼 돌아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 기울기 더하기 이 기울기는 원래 얘네는 0,0이야. 얘도 M만큼 늘어났고 얘도 M만큼 늘어나서 두 개를 더한 건 2M만큼 늘어나요. 저 미분계수 두 개를 더한 건. 됐어요? 네.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사실 이게 외우기가 어렵지 않잖아. 기본적으로 2차하고 저런 관계. 우리가 얘가 부호가 다르다는 건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쵸? 그쵸? 사실 얘를 모른다고 하면 그냥 P라고 놓으면 돼. 얘는 그러면은 P 플러스 M이고 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에요. 그쵸? 저 기울기. 이 기울기는 뭐 이제 이 그래프 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쵸? 근데 어쨌든 쟤를 얘와 0이 만나는 이 식과 얘와 0이 만나는 이 식과의 교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어떠한 특정한 규칙이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아주 유용할 때가 있어요. 계산하지 않아도.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표현이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놈과 어떤 놈이 만나는데 이 기울기가 지금 0이니까는 얘가 P 마이너스 P지. 얘가 1이면 P 더하기 1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에요. 얘가 2면 이 점에서 P 더하기 2 마이너스 P 더하기 2예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는 되게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어. 왜? 사람들이 노가다 해볼 만하니까. 요즘 조금 덜 나오고 있는 추세였었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한 과거 몇 년 동안 좀 덜 나오는 추세였었어. 근데 다시 나올 수 있어. 왜? 교과 범위가 점점 축소되면서 지저분한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 됐고, 그리고 타 과목과 믹스하기도 되게 지저분한 상황이 됐고, 그럴 때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섞어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시기예요.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게 적분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거든. 적분까지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공식적으로 똑같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적분을 선행을 한 사람은 이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 요 아랫부분의 넓이와 이 윗부분의 넓이가 일정한 비를 가지거든. 여기서도 요 아랫부분의 넓이와 이 윗부분의 넓이가 동일한 비를 가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돌린 거에 불과한 거야, 사실은. 우리는 그걸 못 보지. 근데 가장 최근 수능에서 많이 나온 건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생각해봐.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여기도 잡아야 되고 여기도 잡아야 되고 적분도 지저분해. 이게 이렇게 어떻게 끊어서 되게 지저분하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우선 구하기가 쉬워. 구하기가 쉽고 실제로 얘하고 그 뭐 비율을 생각해 보면 참고로 이게 씨 나 또 까먹었다. 이게 2대 1이었어? 아이씨 이거 유도해봐야 돼. 내가 또 까먹었어. 내가 오랜만에 안 해서. 네, 고3 수업을 많이 하면 이거를 외우는데 고3에서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이거든. 저 넓이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넓이를 무식하게 구하려면 여기서 할 만한데 여기서 되게 짜증나. 근데 우리는 이 넓이는 공식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이게 1대2였나? 또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래요. 이 비율이 있으니까 금방 구해져요. 저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우선은 알고 있읍시다. 2차와 1차는 얼마든지 지저분하게 낼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30번, 뭐 29번 이런데 얼마든지 지저분하게 낼 수 있으니까 조금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을 최소한 한번 봐놓으면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이랬었어 라는 게 좀 떠오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교과서에서 할 얘기는 3차예요. 3차. 자, 교과서에서 할 얘기는 얘입니다. 이거는 뭐 어떠한 3차 A 우리는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이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할 수 있는 건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진짜로. 상수항의 약수 중에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는 방법밖에 없어. 아니면은 뭐 특수한 꼴, 뭐 사실은 4차에서는 특수한 꼴, 보기차식, 그리고 뭐 치환하는 거 이런 걸 외우는 것밖에 없다고 사실은.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립제법이야. 원론적인 유일한 방법은. 그쵸? 그러면 집어넣어서 조립제법이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근이 무리수라든지 이런 상황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해가 몇 개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이 f의 얘의 해가 몇 개인지 구하시오 라고 나온다면 이거 아무리 조립제법을 해도 조립제법이 안 돼. 나 3차 방정식 근 못 구하는데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있네. 얘가 만약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실근, 한 실근과 두어 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저 3차 함수를 그렸는데 미분했어. 미분했는데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뭐야? 그냥 쭉 올라가는 거거든. 1대1 대응. 그러면 무조건 한실근이라고 봐야지. 두어근. 뭐 3중근인 이상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는 뭐 특이한 케이스니까. 만약에 얘를 했는데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이거는 분명히 극대극소가 있는 상황이지. 이때 근이 3개인가 2개인가 1개인가를 알아보는 방법. 그쵸? 어떻게 되죠? 극대값이 양수이고 극소값이 음수이면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요. 그쵸? 즉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라면, 즉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구해봤더니 0보다 커요. 이거는 한실근과 허근 2개예요. 됐어요? 자, 한실근과 이것도 잘 물어요.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요. 즉 이 상황은 극대값이 0인 거고 이 상황은 극소값이 0인 거죠.
즉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오면 아 이거는 중근 갖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로 이 얘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됐어요? 물론 그래프가 아니라 얘가 조립제법이 되면 그냥 조립제법을 하면 돼. 그치? 근데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얘는 0의 그래프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fx와 어떤 gx, 얘가 보통 1차, 어떤 3차와 1차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세 점에서 만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의 교점은 fx는 gx, 얘의 해가 3개인지 1개인지가 궁금한 거고, 얘는 간단해요. 아까 차함수라고 얘기했던 요 식을 써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봐서 얘가 근이 3개인지 아닌지를 뭐 파악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요 3차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됐어요? 이 3차 함수를 그려봐서 근이 3개면 아 얘랑 얘랑이 3점에서 만나는구나. 요 3차 함수를 그려봤는데 근이 1개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3차 함수를 그려봤는데 중근을 가지면 아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끝. 여기까지가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7, 118쪽에 대한 얘기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극대값, 극소값 곱한 게 음수이면 서로 다른 세실근, 양수이면 한실근과 두어근, 극대값, 극소값이 0이면 중근과 한실근을 갖는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를 또 풀어볼 거예요. 필수 예제 1, 2, 3까지만 오늘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은 0.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구해달래요. 이 방정식의 해는 조립제법으로 못 구합니다. 뭐 넣어봐서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아 이게 조립제법으로 해를 못 구하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봤더니 x제곱 빼기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아래로 볼록.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즉 극대값은 f-2고 극소값이 f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극대값 얼마예요? 저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양수이고 극소값은 음수죠. 어쨌든 이거 마이너스 15냐? 마이너스 15? 네, 그러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이제 이게 1번보다 이제 2번 얘기, 3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2번, 3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렇게 상수항에만 미지수를 주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거꾸로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그래프가 y는 a와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를 볼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 노란색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0이 되는 건 3x의 x 빼기 2, 얘는 0, 2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조금 제대로 그려보기 위해서 f0은 얼마? f0은 0이에요.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f0은 0입니다. 그 다음 f2는 얼마? 저기다가 2 집어넣으면 8 빼기 12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요런 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4. y는 a라는 애가 만약에 a가 2쯤 된다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얘랑 얘는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즉 얘의 해는 한 개라는 뜻이겠죠. 됐어요? 얘가 조금 더 낮아져서 마이너스 1 이 정도 된다면 얘랑 얘는 세 점에서 만나고 결국은 이 방정식의 해가 3개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끝. 그러면 문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범위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a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4여야 되고요. 세 번째,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건 a가 요 위에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작아도 되겠죠. a가 0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양근, 음근 개념까지 섞은 게 3번 문제예요. 이번에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는 0. 얘의 근이 아까는 개수만 물었는데 이번에는 양근, 음근 어떻게 가지느냐라고 묻는 거니까 이번에는 얘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a 이렇게 상수항을 넘겨서 우리는 또 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여기 x가 있네. 됐죠? 그리고 y는 a라는 얘랑 어떻게 만나는지 관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의 그래프를 또 그립시다. 미분합니다. 6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는 0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아니다. x 빼기 2는 0이어서 2, 1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 자, 또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 그러면 7이에요. 그리고 y절편이 0이라는 게 보여요. 지금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입니다.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F2는요 16 빼기 12 빼기 24 마이너스 20이네요. 얘의 그래프는 여기 x절편이 0이고요 마이너스 20이고 여기는 7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근 2개와 양근 1개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왜? 이 만나는 점이 근이니까 X좌표가. 그렇죠? 그러려면 A는 0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돼요. 됐어요? 두 번째로 한 개의 음근과 이번엔 음근 1개와 양근 2개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제 이쪽인 거죠. 됐죠? 그래서 A는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됐죠? 끝! 여기까지가 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방정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부등식 얘기할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최대 최소와 방정식 개념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